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23일 금요일에 열렸던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스코어는 세터 스코어 3대1로 KB손해보험이 이겼고요. 이 승리는 이상열 감독 프로 데뷔 공식전 첫 승이에요. 지난 코보컵에서 전패를 하는 바람에 승리가 없었는데 이 경기에서 첫 승 신고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케이타 선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세리머니와 함께 점유율, 타점으로 데뷔하자마자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말 차원이 달랐죠. 몰빵도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이타 선수가 오늘 이날 경기에서 58%라는 진짜 견인적인 점유율에다가 성공률은 53.9%, 공격 효율에 있어서도 43%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어요. 참고로 이게 진짜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지난 시즌 제 기억으로 공격 종합 1위 비에나 선수 공격 효율이 38%인가 39%인가 그 정도예요. 물론 단 한 경기였지만은 이 43%라는 공격 효율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그리고 그걸 해낸 케이타 선수가 데뷔 전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쭉 보면서 우리카드가 못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기본적인 시스템, 우리카드의 시스템, 나경복, 알렉스잖아요. 이 쌍포가 진짜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1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내주면서 기선 제압당하고 타격을 확 입어요, 우리카드가. 사실은 1, 2, 3, 4세트 중에 케이타 선수 공격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그 공격 성공률과 효율이 가장 낮았던 게 1세트였거든요. 아직 항공모드에 적응 안 됐을 때였어요. 이거는 진짜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세트예요. 근데 그거를 내주면서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세트 때 케이타 선수 점유율이 무려 64.7%가 나왔고요. 성공률은 45.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세트가 제일 안 좋았어요. 효율도 22.7%로 낮았고. 근데 이걸 내줬단 말이죠. 근데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기록을 보면은 1세트 기록이 안 좋았고 2, 3, 4, 4세트가 점점 좋아지면서 나온 기록이잖아요. 1세트도 못 잡았으니까 다음 경기 세트도 더 어렵게 갔겠죠. 1세트도 분명 우리카드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있었어요. 24대 22로 세트 포인트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끝냈어야 돼요. 근데 하현용 선수의 아주 그 평이하면서도 참 가녀린 소녀 같은 서브로 클린 리시브를 주니까 바로 상대 세트 플레이 당해가지고 한 점 헌납하죠. 너무 편하게 한 점을 득점을 해버렸어요, KB가. 그리고 뭔가 좀 쎄해집니다, 분위기가. 연패에 빠진 우리카드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상대 케이타가 막 세리머니로 화려하게 막 장식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한 마당에 24대 23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경복 선수 공격이 걸려요, 상대한테. 그래가지고 24대 24 듀스가 됩니다. 저는 24대 22에서 무조건 원포인트 서버 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교체 카드를 다 썼어요. 이호건, 장지원, 최현규 이렇게 쓰느라고 다 교체 카드를 쓰는 바람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요. 물론 최현규 다음은 우리카드가 원포인트 서버를 쓰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한정훈 선수 정도 나오려나?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원래 류윤식 선수 정도도 원포인트 서버로 썼을 법하죠. 그런데 세터가 불안하니까 2호건으로 한번 바꿔보고 리시브 강화시킨다고 장지원 리베로 넣어보고 이러느라고 교체 카드를 다 써버린 거죠. 저렇게 한 선수한테 60% 넘는 몰빵을 해대는 가운데도 참 하현용 선수는 블로킹 한 개도 못 걷어내고 서브에서도 너무나 약한 서브 때문에 상대가 반격을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패에 빠진 우리카드가 더욱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보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24대 24가 되는 이 포인트, 진짜 이 2점 되는 포인트, 24대 22에서 24대 24가 되는 이 포인트가 정말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안타까웠고, 보는 저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후 반격 과정에서요. KB는 모든 공격을 다 케이타한테 줍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는요. 그거를 단 한 번도 못 막아요. 정말 그렇게 몰빵을 때리는 팀이나 그걸 못 막는 팀이나 정말 둘 다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카드가 누군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리시브 안 된 거를 네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동민 선수가 살짝 넘겨버리면서 1세트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허무하게 1세트가 넘어가죠. 자, 2세트는 그래도 그 나경복하고 알렉스 선수가 힘을 진짜 많이 냈어요. 진짜 잘했고 여기에 약간 좀 분배가 좀 흘러가면서 한성정 선수도 공격에서 좀 알토란 같은 그런 득점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KB손해보험 블로커들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카드한테 조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단 2세트를 가져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격이 케이타 한 명한테 집중되는 KB보다는 나경보, 알렉스, 한성정 이 삼각편대가 나눠가진 우리 카드가 좀 더 그 전술 활용 폭에서 앞서 나갔던 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비에서 확실히 우리 카드가 좀 KB보다는 한 수 위였어요. 우리 카드가 2세트에서 무려 디그를 13개를 걷어냅니다. 그 KB는 딱 7개밖에 못했어요. 물론 디그 몇 개 더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포인트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세트에 6개는요, 이거는 정말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게 쌓여가지고 또 듀스 접전 끝에 승리 갖고 온 거거든요. 특히 24대 24에서 KB 공격 2개를 진짜 블로커들도 스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뭐 바운드 된 것도 아닌 그런 공격을 KB가 오리카드가 다 딕으로 걷어내요. 그리고 이거를 나경복이 레프트에서 반격을 하면서 2개 다 포인트로 연결시켰고요. 결국 이걸로 2세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뭐 나중에 오늘 좀 총평 시간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카드 신영철 감독의 작전이 먹히는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원래는 백 오더라고 해가지고 우리 카드가 그런 그 처음에 그 세트 시작할 때 선수들 시작하는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 선수를 적어서 내는데 원래 백 오더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레프트 나경복 선수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게끔 하는 프런트 오더를 쓰면서 나경복 선수가 결정적일 때 왼쪽에서 좀 더 공격 기회를 많이 갖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고 지금 2세트에서 막판에 나경복이 왼쪽에서 2개를 연속으로 해결했던 게 그 프런트 오더 덕분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2세트만큼은 그 신영철 감독의 회심의 작전, 프런트 오더 이게 먹힌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죠. 자,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24대 24가 되는 포인트였을 거예요. 하승우 세터와 알렉스의 그 파이프 공격 진짜 저는 이게 우리 카드가 이날 했던 공격 중에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많이 쓸 수 있어야겠죠, 우리 카드는. 자, 보통 KB손해보험 같은 이 하위권을 전전했던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은 3세트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번 흐름을 내주면은 잘 하고 있다가도 흐름 한번 내주면은 좀 와장창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는 게 약팀의 특징인데, 근데 전면 돌파합니다. 케이타가요, 점점 더 위력이 강해져요. 그 케이타를 앞세워가지고 돌파를 해내죠. 그리고 우리 카드의 서브가 이때부터 좀 더 약해졌어요. 유독 이상하게 3세트의 서브가 좀 약했던 걸로 기억이 들고, 뭐 KB손해보험 리시버들이 잘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좀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KB 리시버들한테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카드 그 서버들이 KB손해보험 그 리시버 김정우, 김동민, 곽동영 여기를 공략을 잘 못합니다. 정민수 리베로가 군입대 때문에 빠지면서 한층 그 얇아진 리시버진인데 이거를 공략을 못한 거예요. 진짜 거기다가 뭐 김동민 선수 뭐 풀타임 첫 시즌이고 뭐 알렉스, 나경복, 뭐 원포인트 서버 뭐 최영규라든가 뭐 한성정도 뭐 서브 그렇게 약한 선수는 아닌데 뭐 전혀 공략을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뭐 오히려 뭐 하현용, 장준호, 뭐 하승우, 한성정 서브 이날 안 좋았어요. 별로 다 약한 서브 때 상대방한테
서브를 약하게 넘겨주니까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리시브를 정말 잘했고 50% 이상 나왔을 겁니다. 3세트에서는. 그래서 좋은 세트 플레이로 점수를 쉽게 따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케이타가 좀 더 좋아지잖아요. 케이타만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리시브가 좋아지니까 황태기 세터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케이타 하나 맞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김정우라든가 막 이런 선수들까지 공격에 가담하면서 득점을 올리면은 정말 머리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안 그래도 별로 우리 카드 그 미들 블로커 센터진들이 높이가 낮고 블로킹에는 별로 장점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 여기서 김정호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고 또 김정호 선수 또 빠르잖아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진짜. 완전히 3세트부터 우리 카드 블로킹이 맛이 갔습니다. 결국은 이 케이타 같은 정말 몰빵 머신이 있는 팀을 잡으려면요, 상대팀은요 이런 KB 손해보험에다가 강서브 무조건 넣어야 돼요. 강서브 넣고 그걸로 상대 리시브 흔들고 거기서 세트 플레이 잘 못하게 해서 무조건 뭐 케이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오픈 공격을 강제해서 블로커들이 미리 가서 기다려서 블로킹으로 잡아내거나 아니면은 유효 블로킹으로 바운드 시켜가지고 반격해서 점수 뽑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브가 약하니까. 오히려 KB는 지난 시즌 12연패였나요? 12연패 기록 세우고 뭐 6인가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뭐 그런 팀답지 않게 뭐 범실, 뭐 블로킹, 뭐 서브 에이스 이런 데서도 야금야금 관리를 잘했어요. 진짜 알뜰한 배구를 잘했어요. 이거는 저 이상열 감독이 팀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개막전이었거든요. KB한테는. 그런 첫 경기에서 이런 뭐랄까 좀 깔끔한 배구 이런 게 좀 나왔던 측면에서는 저는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물론 KB가 뭐 상대 서브 잘 못 받아가지고 네트 넘어오는 거 뭐 서로 받으려다가 막 서로 미루다가 막 점수 주고 막 이런 좀 어설픈 모습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범실보다는 포인트 관리가 잘 됐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첫 경기 치곤 잘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뭐 좀 쫓아가죠. 뭐 20대 18인가? 그까지 막 2점 차로 쫓아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약팀들은 상대팀이 이렇게 막 쫓아오면은 불안해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강팀이 쫓아가기만 하면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황태기 선수 서브타임 때 완전히 세트가 끝납니다. 이때 어땠냐면요. 원래 황태기 선수는 굉장한 강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세터 치고는 뭐 세터 중에서는 뭐 단연 강서브 최고의 강서버죠. 그런데 이 선수가 평소처럼 강서브 넣지 않고 일부러 앞에다가 짧게 떨어뜨리는 그런 서브를 넣습니다. 이제 이때 포메이션이 한성정, 알렉스, 이상우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더를 바꿨다고. 원래는 백 오더를 쓰다가 프런트 오더를 쓰면서 전에는 나경복, 알렉스, 이상욱 이렇게 가던 그 포메이션이 한성정, 알렉스, 이상욱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우리 카드가 앞서 상대했던 대한항공이나 현대캐피탈이 나경복, 알렉스 쪽으로 서버를 최대한 목적타를 넣어가지고 둘 중 한 명한테 부담을 주고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었잖아요. 그게 잘 먹혔고.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황태기가 이 시점에 이걸 쓴 거예요. 강서브를 넣어서 그냥 누가 리시브를 받든지 말든지 간에 에이스로 점수 내겠다, 막 이런 모드의 선수가 목적타로서 한번 재미를 보겠다 해가지고 살짝 방향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또 한성정 선수가 잘 못 받은 거예요. 결국은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오더를 바꿈으로써 뭔가 이 세트에서 이득을 봤죠. 나경복 선수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2개 연속 반격하면서 세트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드가 이 나경복 선수가 이 왼쪽 1번 자리 쪽으로 붙고 그 옆에 알렉스가 있는 이 포메이션으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게 2경기 연속 안 되니까
백오더로 바꾸면서 한성정이 글이 들어간 건데, 거기다가 또 한성정 선수는 류윤식 선수가 공격이 너무 안 돼서 대신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대체 선수였어요.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전략이 다 안 된 상황에서 전략도 바뀌었고 선수도 바뀐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일 때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일 때. 결국 이 서브 에이스가 먹히고 20대 18이 21대 18이 되면서 저는 그냥 끝났다고 봐요. 아마 다른 팀도 이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리카드를 상대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알렉스 쪽으로 서브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리시브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이날 알렉스 서브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리시브가 좋지가 않으니까 오리카드가 아니 KB 손해범이 재미를 본 거죠. 자, 4세트는 이제 뭐 김정호 선수 3세트부터 살아나면서 말씀드렸죠. 4세트에도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케이타가 훨씬 잘했죠. 케이타가 이번에 4세트에서요. 혼자서 공격 8득점, 서브 에이스 2개, 블로킹 1개 곁들이면서 11득점을 했습니다. 뭐 그냥 전체 25점 중에 범실로 없는 거 빼면은 절반 이상의 점수를 혼자 낸 거예요. 뭐 우리 카드를 뭐 사실상 그냥 혼자서 다 때려잡았죠.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전부 다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었어요. 진짜 하면 하는 대로 다 되는 세트였어요. 무엇보다 저는 서브 에이스를 단 한 개도 헌납하지 않고 잘 버텨낸 리시브부터 시작해서 그런 좋은 리시브를 가지고 황태기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에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황태기 선수가 뭐 세터 기대해주라고 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긴 있어요. 뭐 제가 국대 경기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챙겨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오히려 소속팀 있을 때보단 낫네? 뭐 이런 뭐 평가를 내린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그런데 소속팀 와서 잘 안 됐던 이유가 좀 리시브 탓도 뭐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잘 버텼다는 거 이 경기에서. 케이타가 뭐 저는 단순히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이 세리머니로 좀 뭔가 상대팀한테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준 거?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살짝 조금 이거는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배구판에서 세리머니는 네트를 보지 않고 하는 게 사실은 불문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뭐 저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라는 게 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리카드 입장에서는 뭐 경기도 안 풀리는데 뭐 전혀 지금까지 뭐 본 적도 없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뭐 분위기를 이끌면 괜히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오리카드는 4세트에서도 케이타 선수를 전혀 못 막으면서 그냥 개막 후 3연패에 그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리카드는 리시브가 안 좋으니까 뭐 쌍포에 의존하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쌍포에 의존해요. 근데 리시브가 좋으면 뭐 파이프를 좀 더 썼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좀 뭐 좀 해보려면은 블로킹에 걸리면서 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아예 상실을 하는데요. 저는 KB 손해보험의 이 숨은 공신으로 박진우 선수를 좀 꼽고 싶어요. 원래 이 선수가 서브가 그냥 약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브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선수 서브 타임 때 KB가 한 점 한 점 야금야금 점수를 먹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경기를 좀 다시 돌려보고 다음 경기 할 때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원래 저는 박진우 선수가 서브 넣으면 뭐 넣든지 말든지 했었는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4세트에는 뭐 오리카드가 뭐 블로킹이 뭐 원래 안 좋은 팀이고 보통 팀이 연패에 빠지고 또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세트에 몰리면요 서브 같은 거를 범실낼까봐 강하게 못 때립니다. 또 신영철 감독은 다른 포지션 바꾸느라 원포인트 서버를 넣을 겨를도 없었어요. 물론 최영규 선수가 올해 뭐 이렇게 서버가 작년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몇 가지 추측하고 있는 건 있는데 뭐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리시브가 안 되니까 장지원도 써보고, 뭐 센터 쪽에서는 하현용, 장준호, 최석기 뭐 번갈아 가면서 써보긴 하는데 센터는 진짜 하나같이 함량 미달입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요, 이번 경기는 노우모리 케이타입니까? 하여튼 케이타 선수, 그 선수가 모든 걸로 그냥 다 해버린 뭐 그런 시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런 팀 막으려면요, 강서브예요.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 흔들고 오픈 공격으로 몰아간 다음에 블로커들이 잡아내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KB는 이기면서 승점 3점 확보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그런 1승을 원정에서 했죠. 그런데 이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케이타한테 의존하는 패턴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물론 역대 괴물 같았던 그런 외국인 선수 생각하면은 케이타 또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그저께 지지난 경기였나요? 현대캐피탈 우리카드에서도 다우디 오켈로 선수 점유율이 무려 56%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은 조금 달리 봐야 돼요. 다우디는 지금 왼쪽에 너무 공격해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박주영, 뭐 이시우 이런 선수. 그런데 현대캐피탈은 뭐 송진호 선수 활용법이라든가 허수봉 선수가 제대 후에 합류를 하면은 조금 이 점유율 면에서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거예요. 그런데 KB 손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좀 있고요.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더 전술 활용폭을 넓히는 게 KB가 가져가야 될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성화재하고 현대캐피탈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